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께서 시간표를 잘 짜셨을 거고요.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수강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팝업이 뜨죠. 이건 이제 다른 곳에서 로그인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있다고 시크릿 탭에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뭐 맞는 방법이고요. 간단한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수강점.snu.ac.kr 쿠키를 지워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폰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강좌를 검색하셔서 직접 추가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통계학을 볼게요. 그 통계학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교수님 성함을 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교수님 성함이 있고요. 이건 과목 코드이고 옆에 괄호 안은 분반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원이 있는데 요 안에 60명이라는 거는 전체 정원이고요.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재학생 정원입니다. 지금 재학생 수강 신청은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재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요 정원 안에서 하고 남은 범위를 새내기분들이 가져가시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강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성적 부여 형태, 이게 AF가 있고 SU가 있습니다. SU면은 패스, 논패스이기 때문에 이제 패스만 받으면 되니까 비교적 편할 수 있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요 밑에 SU 전환 가능 또는 AF 전환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마이스너에서 나중에 이제 성적평가 방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시간하고 강의실 장소고요. 무선랜 제공은 와이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이제 비고에서 자연대 수강 가능, 단 통계학과 수강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대이지만 통계학과가 아닌 분들만 지금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에 뭐 기계공학부다 하면은 이제 첫날에는 수강 신청을 못 하겠죠. 장바구니에도 못 담고. 이런 식의 제한이 많이 있고, 이제 보통 외국인 수강 가능 이런 것들도 보이실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분들만 수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의 계획서가 있는데, 원래 이 위치에 있어야 해요. 근데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성적 부여 방식이고요. 사실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셔야 되는 거는 시험 날짜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여기 시험 날짜 나와 있죠? 이날에 시험이 없도록 이제 주의해서 다른 강의들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전이다 하면은 일단 관심 강좌에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하시면은 이게 관심 강좌 목록이 뜨게 되죠. 관심 강좌 자체는 이제 뭐 크게 제한이 없고요. 계속 넣으실 수 있는데 관심 강좌가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즐겨찾기처럼 모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이렇게만 쓸 때에도 시간표 보기가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학기에 이런 느낌으로 시간표를 짰을 수 있겠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심 강좌에 넣으셔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따가 나오는 정원의 신청 때문인데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강좌에서 삭제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장바구니인데요. 지금 재학생 장바구니는 지났고 신입생 장바구니의 경우에는 지금 2월 19일 날에 진행되고 이제 1차, 2일차로 나눠져 있는데 장바구니는 이제 선착순이 아니고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이 기한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1일차, 2일차에 큰 차이는 없고요. 뭐 굳이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차이가 있죠. 특히 2일차는 4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장바구니에 담는다라고 해볼게요. 이제 교수님 명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리학 문성기 교수님의 단물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그 장바구니 담기가 있어요. 지금은 장바구니 기간이 아닌데요. 실제 담으실 때에는 이제 이렇게 장바구니 담기 하시면은 중복된 시간대면은 안 담기고요. 네, 이렇게 장바구니로 이동하기가 뜹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면은 제가 장바구니에 넣은 강의들이 나오죠.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이 여기 써 있을 거고요. 단과대별로 다르고 1학년 1학기에도 이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전공학부는 제가 알기로 21학점인가 20학점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이 학점 제한을 넘을 수 있는 강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입생 세미나 또는 이제 LNL 강의들이 있는데 지금 안 뜨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점 제한 안에서 담으실 수 있고요. 장바구니는 여러분께서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이 알아서 전산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가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 과목들은 이제 장바구니에 담은 것 중에서 인원이 넘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강의들은 여기 이렇게 인원이 차 있죠. 59, 57. 근데 반면에 선형대 수학은 0으로 되어 있죠. 그건 이제 선형대 수학은 장바구니가 넘쳤다 또는 터졌다.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잡으셔야 하는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강 신청 기간이 아니지만 이렇게 넘친 강의들이 수강 신청 목록에 뜨게 되고요. 이제 옆에 보안 문자 입력하시고 수강 신청 누르시면은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옆에 이렇게 별표의 숫자가 되어 있죠. 이거는 관심 강좌에 넣은 숫자인데요. 사실 관심 강좌에 넣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걸 장바구니에 몇 명을 담았는가를 알아야지 경쟁률을 알 수가 있겠죠. 경쟁률은 이제 원래 장바구니 기간에는 보이는데 장바구니가 끝나버리면은 그 몇 명이 담았는지가 안 보여요. 그때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면은 지금 제가 들으려고 하는 오병건 교수님의 선형대 수학은 119명이 담았죠. 그래서 저희는 50명 정원에 119명이니까 대충 뭐 2.4대 1 정도의 경쟁률이죠. 이 정도면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이제 수강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넘친 강의들은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하는 거는 좀 중요하게 쓰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 네이비즘 서버 시계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 저희랑 서버가 시간이 좀 안 맞고요. TCK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직전까지 계속 헷갈려 하실 텐데 UTCK가 맞고요. 이건 에타에 물어보시든 어디에 물어보시든 UTCK를 쓰라고 할 거예요. UTCK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받으셨으면은 설치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이제 실제 수강신청 사이트가 아니라 클리어라는 수강신청 연습 사이트고요. 켜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됐다. 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보이시죠? 일단 설정하셔야 되는 게 함정 설정에서 자동 접속 사용하시고 매 영분마다 동기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계를 보시면서 오전 8시 반이 될 때 이제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연습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8시 반에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보안 문자는 미리 하셔야 되고 수강 신청을 일찍 누르시면 이렇게 뜨기 때문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렇게 이러다 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강 신청하시면은 네, 이러면 놓친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과목을 둘 다 놓친 거예요. 한번 제대로 다시 해볼게요. 이제 하실 때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키보드로 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보통 키보드로 하고요. 마우스로 하는 사람은 이제 누른 상태에서 정시가 되면 떼는 거를 이제 추천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수강 신청이 된 거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수강 신청 내역으로 이동을 누르시면은 그대로 수신이 끝나버려요. 이제 이 내역으로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선착순이 그 사이에 마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기 회색 수강 신청 계속하기를 누르셔야 하고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좀 천천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좀 마우스 위치를 세팅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렇게 대기가 뜰 거예요. 아이고, 놓쳤죠? 아쉬운 겁니다. 이것도 놓칠 것 같은데. 아, 네. 뭐 이렇게 되시면은 망한 거고요. 제가 수신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계속 놓쳐버렸는데, 여러분께서도 뭐 여기에서 연습하시면은 비교적 이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강 신청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원 후의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이걸 다 놓쳐버리셔도 살아날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장바구니가 터지지 않았던 강좌는 선착순 수강 신청 때 장바구니에 안 담았어도 바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좌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수강 신청 기간 때 그 4일차인가 5일차 정도부터 이제 단과대 제한이 풀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통계학 실험이라고 하면은 자연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분반들이 있어요. 이제 통계학과 수강 가능하니까 얘는 통계학과만 들을 수 있겠죠. 보시면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4일차, 5일차 되면은 수강반 제한이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단과대 학생들도 담을 수 있겠죠. 통계학 실험은 특히 이제 자연대인데 공과대학 학생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신청은 이제 정원이 진짜로 다 차버린 강의여도 정원 외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넣을 게 없죠. 이제 여기서도 정원의 신청은 구현이 안 되어 있는데 정원의 신청의 경우에는 일단 관심 강좌에 담은 경우에만 정원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원의 기간에 정원의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화면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신 다음에 교수님께서 승인을 해주세요. 이제 승인해주시는 방법이 좀 다양해요. 선착순이 좀 많고요. 아니면 이제 절절한 사연을 보고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졸업학기인 경우들은 거의 무조건 승인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는 이제 메일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승인을 하시면은 이제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을 하기 전에만 그 똑같은 시간대에 있는 강의나 이 강의랑 같이 들을 수 없는 경우, 뭐 같은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취소하신 다음에 확정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신청 자체는 학점 제한이 아마 9학점인가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수강 신청하실 때 학점 제한이랑은 무관하고요. 그 수강 신청했을 때 이미 내가 물리학 원을 들었어도 다른 교수님의 물리학 원을 정원의 신청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승인했으면은 내가 확정을 누르기 전에만 원래 신청했던 그 물리학 원을 이제 취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불합의 경우에는 마이스누에서 수업 학업에서 이제 수강 취소가 있어요. 네, 무진장 늘어서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수강 취소를 누르시면은 이제 문자로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강 취소를 하신 거고 이걸 드랍이라고 합니다. 드랍은 기간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 정도 때까지 있는데 컴퓨터공학 같은 몇몇 학과들은 드랍을 2주를 제한을 해놓고 그것도 교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비고란에 써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논리 설계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강 신청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